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저녁 SNS에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여당 지도부는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달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 관계자는 정부 방침 연장선에서 의료계와 접촉해낸 절충안이라며 대통령실이 대안도 없이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반응을 내놓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회의 뒤 한 대표로부터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제안을 받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이 검토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다만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 중재안을 거부했음을 밝히며 예정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부 입장을 밝힌 게 맞습니까?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변화한 것은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교육 시스템과 저임금 의료 수가 문제 등 의료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푸는 게 출구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국민의힘 절충안의 핵심은 2026년 의대 정원 유예안입니다. 올해 의대 정원을 1,500여 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을 보류하자는 겁니다. 신입생 4,567명에 올해 유급된 학생들을 합치면 한 학년이 7,500명에 이르는 만큼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유예안을 통해 이탈 전공의의 복귀 부담을 덜고 의료계와의 협상 명분도 확보하자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선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 문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지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을 드리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이런 내용의 유예안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측은 여당 제안을 거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대학 입학 정원은 2년 전에 결정해야 하는 만큼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다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선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놓고 당정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을 계기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안시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지난 고위 당정회의 때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는데 한 대표는 오늘 다시 한번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 유예해달라는 증원을 유예해달라는 절충안을 냈는데 용산에서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꼭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먼저 김기영 부대변인, 한동훈 대표가 의료 공백 관련 중재안을 용산에 제시했다. 저희 SBS 어제 8뉴스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했다는데, 자, 이건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승부수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볼 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표명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의대 증원이 1,500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이 한 3,000명 되는데요.
그러니까 늘면 4,500명 됩니다. 이번에. 근데 의료 어떤 그 갈등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의대생들이 1년 유급을 한 숫자가 한 4,000명, 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7,500명이 수업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계속 유지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후년도에는 좀 원래대로 3,000명 뽑고 그 다음에 이제 27년 학년도에서는 그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갈등 양상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그때 논의를 해서 그때 증원의 어떤 숫자를 정해보자 그런 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는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 있었지만 대통령실보다는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체감하는 정도가 대통령실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을 때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사람들은 다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뭔가 불안감이 있고 특히나 이제 29일 날 전국 의료노조 보건노조에서 파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코로나도 있고 추석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실도 이 부분을 뭔가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30일 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 만나기 전에 서로 간의 어떤 입장을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먼저 나오는 게 부적절하다 보는데 나온 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그때 30일 날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소영주 부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이 여당 대표와 대통령실 그냥 알아서 얘기하면 될 것을 왜 언론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여론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가요? 예, 한동훈 대표가 믿을 거는 여론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뭐 곱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뭐 선거 때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당내에서의 한동훈 대표의 장악력도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뚜렷하게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았을 때는 결국엔 본인이 여론전을 통해서 뭔가 여론의 힘을 잇고 대통령실과 당내의 입지를 좀 굳건히 하겠다라는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는 용산과 차별화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차별화를 통해서만 본인이 요구했던 수평적 당정 관계로 이뤄낼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아마 의료개혁 부분에 대해서의 조정안을 던진 것 같은데 저는 용산의 입장이 참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의료 증원에 대해서 좀 2026년도에 대해서 좀 절충안을 좀 마련해 보자라는 네. 입장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사 고위당정에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들어도 모른 척 한다 하더라도 네. 사실상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30일 날 만나서 검토해 보겠다 하면 될 거를 단칼에 거부해 버렸잖아요. 네. 처음에 부인했어요. 고위당정에 그런 얘기 없었다. 네. 하다가 나중에는 변함없다. 거부한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지금 당정관계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어떤 판단이지 않냐. 그러니까 정책을 던졌으면 정책으로 받아야 되는데 정책을 정치로 받아버렸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희생되는 국민들의 의료 현장에서의 응급 상황을 정말 이 정부는 정말 그냥 허투루 넘기고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안타깝다. 그렇게 좀. 네. 자, 최선호 논수령. 일단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네. 여당 대표가 제안한 안을 대통령실에서 웬만하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 단칼에 거절할 만큼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내용을 보면 네.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3,113명입니다. 근데 이걸 올해 지금 1,509명 이렇게 늘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거는 손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현재 당장 이제 그 조금 있으면 수능이 있고 그렇죠. 수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손을 좀 대달라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전공의들의 요구 조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손댈 수 없으니 그렇다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지금 있는 기존대로 3,113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2027학년도에는 이제 다시 협상을 통해서 정하자 이런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네. 이제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대로 그 이탈 전공의를 복귀할 수 있는 그 협상력 차원에서도 이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 대입 정원은 2년 전에 결정이 되니까 2026년 정원은 이미 결정된 거라서 협상 대상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뭐랄까 공식 제안을 받은 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저희 2026년
정원을 1년 전에 정하는 거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급할 때는 당해년도 5월 정도에 정해도 됩니다. 사실 올해 대입 정원 같은 경우에 올해 5월에 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로 이 제한을 걷어차는 거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랄까요, 불쾌감의 표현 아닌가 싶고요. 근데 다만 공식적인 제한은 없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네. 비공식적인 제한은 있었다는 얘기인 건지 네. 뭔가 아직은 좀 더 굴러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30일에 이제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뭔가 어떤 이야기가 조금 더 진전될 가능성 뭐 이런 건 열어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김기영 부대변인, 이 대통령실의 반응이 이게 제안이 왔는데 거절했다가 아니라 그런 제안이 없었다 했잖아요. 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스피커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어떤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천착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사람인지라 대통령실도 이 부분이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뭐 그 불쾌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제에 거부했다는 게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의대 정원이 김대중 정부 이후에 한 번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학분업을 통해 가지고 의료계가 반발을 하니까 도리어 그때 축소시켰습니다. 10% 정도.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 증원을 한다고 했고요. 또 그때 공공 의대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막혔습니다. 결국은 이 의료개혁이라는 건 그때 의료계 쪽에서 굉장히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특히나 저도 이제 제가 아플 수도 있고 아이들이 아플 때 철저한 의리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그런 파업에 들어갔을 때 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난한 상황인데 1차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소위 말해서 백도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료계의 입장이 절충을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쪽도 한 명도 더 늘릴 수 없다고 강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뭔가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오케이 이렇게 하는 순간 상대로 하여금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원칙적인 기조를 좀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의대 정원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전공의 중심의 어떤 상급병원 체제를 PA 간호사와 그다음에 전문의를 통해 가지고 바꾸고자 하는 것도 의료 개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힘을 쓰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너무 이 증원 숫자 부분에 천착되다 보면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개혁 전체가 틀어질 수 있다는 어떤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 고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